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만담꾼의 사랑방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담꾼은 전국 각지에서 사연을 제보받아 전해드리는 만큼 희노애락이 살아 숨쉬는 이야기를 약속드립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밌게 들어주시고 주변 친지분들과도 이야기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담꾼의 최신 이야기를 가장 빨리 접하시기 위해서는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좋아요도 잊지 않으셨죠? 제보하고 싶은 사연이 있으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설명란에 있는 메일 주소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광역시에 살고 있는 박순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생 모은 재산이 아들과 며느리의 손을 통해 어떻게 사라졌는지에 대한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처음엔 며느리가 너무 예의 바르고 착한 사람이라 안심했지만 결국 큰 금전적 사건이 터지면서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가족 간의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저는 그동안 쌓아왔던 신뢰가 무너져 내린 순간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인천에서 태어나고 자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부모님은 늘 저와 남동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검소한 생활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아이로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저에게 순이야, 힘들더라도 성실하게 살면 꼭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어릴 때는 그저 위로처럼 느껴졌지만 나중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였죠. 직장에서 만난 동료들 중에는 저보다 더 나은 형편에서 자란 사람들이 많았지만 저는 그들과 비교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저 내 몫을 다하며 열심히 일하고 부모님을 돕는 것만이 제 목표였습니다. 그러던 중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2살 많은 사람이었고 당시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몸은 힘들었지만 자신이 하는 일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책임감 있는 태도와 성실함을 존중하며 가까워졌습니다. 몇 년간의 연애 끝에 우리는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결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둘 다 열심히 일했고 조금씩 모은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그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결혼 후에도 변함없이 성실하게 일했고 저도 집안일과 직장 생활을 병행하며 가정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큰 힘이 되었고 비록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행복은 그 어떤 부유한 가정보다도 더 컸습니다. 우리는 가정에 충실했고 곧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었고 남편과 저는 그 아이를 위해 더 열심히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이 태어난 후 남편은 더 열심히 일했고 저는 아들의 양육에 온 신경을 기울였습니다. 아들은 건강하게 자랐고 우리 가족은 그 어떤 순간보다도 행복했습니다. 그 시절은 경제적으로 힘들었지만 가족 간의 사랑과 신뢰로 채워진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들은 무럭무럭 자라면서 저희 부부에게 큰 자랑이 되었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성격도 밝아 친구들과도 사이좋게 지내며 모범적인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저희 부부는 그 아이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이제 아들이 성인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하더군요.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깜짝 놀랐지만 아들의 행복한 표정을 보니 저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얼마 후 아들은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왔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우리 아들이 어떤 사람을 만났을까 하고 궁금했죠. 그런데 처음 만난 며느리 후보는 매우 싹싹하고
예의 바른 아가씨였습니다. 그녀는 첫 인사에서부터 우리 부부에게 밝은 미소를 지으며 존경심을 보였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찾아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그녀의 태도는 매우 예의가 바르고 단정했습니다. 우리는 그녀와 대화를 나누며 서로를 조금씩 알아갔고 그녀의 예의 바르고 성실한 태도에 매우 만족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면서 그녀는 음식을 맛있게 먹고 정말 맛있어요, 어머님. 이렇게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며 저희에게 깊은 감사의 표현을 했습니다. 처음 만난 며느리 후보에 대한 인상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이후로도 몇 차례 그녀와 만남을 가지면서 그녀가 참으로 믿음직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잘 지낼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고 우리 가족에게는 좋은 인연이 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들이 결혼할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며느리는 우리 부부를 위해 이것저것 신경 써주었고 그런 배려심 있는 모습에 우리는 며느리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는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우리는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는 사실에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아들과의 연락이 점점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자주 집에 오거나 전화를 하던 아들이 이제는 몇 달에 한 번쯤 전화나 방문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신혼이니 그럴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신혼부부는 서로의 생활에 바빠질 테니까요. 하지만 그런 상황이 계속되자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잘 지내냐? 하고 전화를 걸면 아들은 늘 바쁘다며 짧게 대답하고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처음에는 직장 일이 바빠서 그럴 거라고 생각하며 넘겼지만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혹시 결혼 생활에 어려움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남편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원래 연락을 자주 안 해. 우리 때랑은 달라라고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엄마의 마음이라는 건 그런 간단한 설명으로 쉽게 안심되지 않더군요. 저는 아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불안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며느리와도 자연스럽게 거리가 멀어졌고 두 사람의 생활을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몇 달째 이어지자 저는 큰 걱정이 들었습니다. 남편도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우리 둘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아들과 며느리의 결혼 생활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아들에게 직접적으로 묻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괜히 불안해하는 것이고 아이들이 바빠서 그런 거라면 괜히 민폐를 끼칠까봐 신중하게 행동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연락이 닿지 않는 아들을 보며 어머니로서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오랜만에 저희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았지만 아들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나 큰일이 생겼어. 교통사고를 냈는데 합의금을 줘야 해.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행히 아들은 크게 다친 건 아니라고 했지만 사고 피해자와 합의금을 주고받아야 한다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남편과 상의한 끝에 우리는 아들에게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동안 아들은 항상 똑똑하고 성실했기에 우리는 이번에도 그가 곧 일을 잘 해결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아들의 안전이 우선이었기에 큰 돈을 보내는 것에 대해선 전혀 망설임이 없었죠. 하지만 그 후에도 아들은 돈을 요구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엄마, 사기를 당했어. 고소하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해. 이번에도 저는 마음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이 사기를 당했다니 정말 억울하고 속상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는 아들을 믿고 변호사 비용을 보내주었습니다. 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겠느냐는 생각에서였죠. 그러나 그 후에도 아들의 금전 요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좋은 투자처가 생겼어.
이거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 알려준 건데. 이거 투자만 성공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어. 지금까지 빌린 거 다 갚을게. 처음에는 남편도 그 말을 믿고 아들에게 돈을 보내줬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자주, 더 큰 액수를 요구하는 아들에게 우리는 큰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이제는 그만해줘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지만 저는 여전히 아들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들에게 보내준 돈은 점차 늘어갔고 우리도 더 이상 여유가 없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우리 집 재산을 다 써버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들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우리에게 항상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선 그저 상황이 좋지 않아서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아들과의 금전적인 문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어느 날 며느리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남편과 저는 며느리를 집으로 초대해 생일 파티를 열어주기로 했습니다. 며느리에게도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그녀를 생각해 왔는지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편과 함께 며느리가 좋아할 만한 음식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생일 파티 날, 며느리는 평소처럼 밝은 미소로 우리 집에 들어왔습니다. 파티가 진행되는 동안 며느리는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정말 맛있어요, 어머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희 친정은 음식이 별로 맛없는데 어머님 음식은 최고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하는 시간이 매우 편안하고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가 잠시 전화를 받으러 방에 들어갔을 때 저는 우연히 그 통화 내용을 엿듣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전화 통화 중에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시월드 와서 밥 먹는 중이야. 근데 뭐 명품 가방이나 지갑 같은 선물은 없더라? 지금까지 남편 통해서 3장 정도 해먹었는데 더 이상 안 나와. 겉보기에만 부자였나? 실망이네. 어쩌지? 이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닐까 싶었지만 며느리의 말은 분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아들에게 보내준 돈이 며느리에게 흘러들어가고 있었다는 생각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그 말을 곧바로 아들에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일을 크게 만들어서 가족 간에 큰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들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보지도 못한 채 저는 그날 밤을 매우 불안한 마음으로 보냈습니다. 며느리의 통화 내용을 들은 후 며칠이 지나자 며느리가 다시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매우 심각한 표정으로 어머님, 죄송하지만 친정어머니가 많이 아프세요. 병원비가 부족해서 그런데 돈 80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순간 며칠 전 들었던 통화 내용이 떠올랐지만 며느리의 눈빛이 너무나도 간절해 보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마음을 열고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그때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 들은 걸 거야. 그리고 며느리가 그렇게 많은 돈을 요구한 것도 아니잖아. 그렇게 며느리에게 돈을 입금해 주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돈을 보낸 후 우연히 그녀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바뀐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진 속 며느리는 초록색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고 그 가방이 너무나 비싸 보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명품을 잘 아는 친구에게 물어보니 그 가방은 명품이 맞고 가격도 정확히 800만 원 정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느리가 우리에게 빌려간 돈으로 명품 가방을 샀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확실한 증거가 없었기에 며느리와의 대화를 피하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괜히 아들과 며느리 사이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고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며느리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갑작스럽게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울면서
엄마, 제발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또 사기를 당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또다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아들이 요구한 금액은 억대가 훌쩍 넘는 큰돈이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아들에게 캐물었지만 아들은 울며 은행 계좌가 해킹당해 모든 돈이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말을 믿을 수 없었고 경찰에 신고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아무런 단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도대체 아들이 무슨 일을 당한 것인지, 그리고 왜 계속해서 이런 문제에 휘말리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에게도 물어보니 며느리는 저도 경찰에 문의해봤는데 이런 해킹 사건은 해결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저희가 더 열심히 벌어서 갚을 테니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우리 집으로 불러 삼자 대면을 했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서 며느리에게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며느라가, 너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야? 네가 우리 돈에 손대고 있는 건 아니니? 며느리는 처음에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아무것도 모른다며 부인했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넘어갔지만 저는 그냥 넘어갈 수만은 없었고 며느리를 다시 불렀습니다. 며느리에게 정말 며느리가 한 짓이 아닌지 다시 물으며 내가 경찰과 아는 검사에게 직접 알아보겠다고 하자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며느리는 울며 실토했습니다. 사실은 어머님, 죄송해요. 친정에 좋은 집을 해주고 싶어서 남편 계좌에 손을 댔어요. 남편은 이 사실을 몰라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느리가 우리 아들의 계좌에 손을 대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에 저는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일들이 며느리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다니. 그 순간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이혼남으로 만들기는 싫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알고도 모르는 척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들에게 이 사실을 모두 알리고 스스로 선택할 기회를 줘야 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박순희 어머니가 들려드린 이야기는 부모로서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결국 자식과 며느리로 인해 큰 상처를 받게 된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저는 가족 간의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신뢰가 깨졌을 때 얼마나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자식과 며느리, 사위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아직도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번 일을 통해 가족 간의 신뢰를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혜를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